댈러스 한복판을 피로 물들인 저격. 2016년 7월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를 외치며 평화롭게 거리를 행진하던 시위대 사이로 갑작스레 날아든 총알이 순식간에 거리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느슨했던 경찰들의 무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중하는 총성마다 경찰관들이 쓰러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5명의 경찰이 사망했고 1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시민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날 벌어진 2건의 끔찍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월 5일과 6일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퍼지면서 미국 전역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경찰에게 바로 사살당했고 다른 한 남성은 속도 위반 단속 중 면허증을 꺼내려다 총기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에도 오해를 산 경찰에게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옆자리에는 여자친구와 어린 딸이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지혈은커녕 총을 겨눈 채 여자친구에게 꼼짝 말라고 명령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댈러스 시내에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시위대가 행진을 이어가던 중 어둠 속 어디선가 시작된 저격은 평화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듯 경찰만을 노려 쏘는 정확한 사격.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관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총을 든 남성이 지나가는 영상이 퍼졌지만 그는 총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총을 경찰에 넘긴 후 바닥에 엎드렸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경찰에게 협조했음에도 언론에 얼굴과 이름이 퍼져 분노를 터뜨려야 했습니다. 범인은 25세의 퇴역군인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육군에서 목공석 공병으로 복무했던 인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고 한때 한국 평택기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군 생활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동료 여군에게 성희롱 혐의로 고발당하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역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 명예 전역 한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 내면은 분노와 좌절로 점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평화로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공간을 냉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에 찍힌 영상 속 그의 움직임은 보는 이들조차 숨을 죽이게 했습니다. 기웅 뒤에 숨어있던 경찰을 교란시키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다가가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치밀한 움직임. 총을 맞은 경찰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후 머리에 마지막 충격을 가하는 모습은 이 사건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사살극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치는 장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존슨은 엘 센트로 칼리지 건물에 숨어 협상을 요구했지만 그의 요구는 협상 타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백인 경찰을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사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폭발물 제거용 원격 로봇에 폭탄을 장착한 뒤 조용히 존슨이 기대어 있던 벽관대편으로 접근시켰고 결국 폭발로 그를 끝장냈습니다. 이는 미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폭발물을 사용해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존슨은 단순한 총격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설 전술학원에 다니며 실전 훈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자택에서는 폭발물 제조를 위한 준비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난사하는 총기 난사범이 아니라 무장한 경찰을 상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을 노린 총격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 평화 시위를 배경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백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흑인 인권운동과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이카 존슨은 오히려 과격 흑인 단체들로부터조차 가입을 거부당했던 인물이었고 그의 행동은
계획적 증오 범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이후 미국 사회는 극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고 인종 간의 균열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 비극은 총기 문제, 인종 갈등, 공권력 신뢰 붕괴라는 미국 사회의 깊은 병폐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밤의 저격은 평화를 외쳤던 거리 한가운데 씻을 수 없는 피해 흔적을 남겼습니다.